자, 3-2 통계구의 RPM 처음부터 좀 볼 텐데, 다시 말하지만 쉬워요. 그래서 용어 설명만 처음에 제대로만 이해하면 그냥 끝이야. 뭘 계산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봐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 자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수학 성적, 그럼 애들 점수가 막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지? 이 하나하나를, 여기 있는 점수 하나하나를 이런 아이들 기억해. 별량이라고 불러.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별량. 예를 들면 우리 반 10명이야. 근데 수학 성적이 뭐 80점, 70점, 90점 등등등 있잖아. 이 하나하나를 뭐라 불러? 별량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요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들을 얻을 거야. 대표하는 값, 그래서 대표값이라고 불러. 이해가요? 난 요 자료들에 뭘 얻는다고? 대표값을 얻을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럼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3가지만 배운다.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기억해요. 너희 다 알아. 초등학교 때 배우는 평균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평균 기억나? 우리 반 수학 평균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도 나오거든요. 중앙값이라는 걸 배웁니다. 중앙값. 이해하죠? 세 번째, 최빈값이라는 걸 배워. 최빈값. 끝. 이 세 개가 어떠한 자료를 대표하는 값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지? 셋 다 대표값의 일종이야. 그럼 이제 이 각각을 구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할 거야. 되게 쉬워. 5분만 들으면 돼. 첫 번째 뭐니? 너희 별량 다 알죠? 평균 다 구할 수 있어. 우리 반 수학 평균 구하면 어떻게 구해? 그래, 수학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우리 반 사람 수로 뭐해? 나누지. 그걸 이렇게 쓰면 좀 있어 보이게. 별량들의, 아까 별량이 뭐라 그랬어? 각각의 값이라 그랬지. 별량을 다 더해. 총합. 당연하지 않아? 이걸 별량의 뭘로 나눌까? 그래, 개수. 이거 못 푸는 게 이상해. 그치? 초딩 수학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값이래? 중앙값은 뭐냐면 애들 수학 성적을 작은 것부터 쫙 줄 세워. 그랬을 때 중앙이지. 어디에 있는 값? 가운데에 있는 값이야. 단 이건 두 가지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봐봐. 얘는 두 가지일 수 있거든요.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가 있고요. 모의 짝수개. 혹은 홀수개일 때가 있어. 물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5명이야. 몇 명? 점수를 봤더니 70점, 71점, 72점, 75점, 78점이라고 해. 그럼 중앙값은 누구야? 72. 당연하지 않니? 중앙값. 근데 만약에 6명이야? 70점, 71점, 76점, 78점, 80점, 예를 들어서 82점이라고 할게. 지금 몇 명이 있어? 6명이야. 그럼 가운데가 둘이지. 그럼 이 둘의 평균을 내는 거야. 이거 뭐라 부른다고? 중앙값이라고 불러. 너무 쉬워. 근데 마지막으로 무슨 값이라고 있다? 최빈. 최빈이지. 자주 나오는 값이란 소리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평균을 냈더니 70점이 있고 80점이 있고 80점이 있고 80점이 있고 91점이 있어. 제일 자주 나타나는 값이 얼마야? 80. 그럼 최빈값은 얼마? 80. 근데 봐봐. 사람이 더 있어. 91이 있고 91이 있고 92가 있어. 최빈값 얼마일까? 80일 수도 있고 90일. 그래서 최빈값은 딱 하나는 아닐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끝! 이게 오늘 배울 거 다야. 다시 말해 거의 초딩 수학이야. 자료에 별량들이 막 나와 있으면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값을 얻을 겁니다. 대표값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러면 평균은 뭡니까?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만큼 뭐한다? 나눈다. 중앙값은 뭡니까? 자료를 크기대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 홀수개면 그냥 혼자 가운데 있는 값. 짝수개면 가운데 몇 개가 존재하니까 2개, 그 둘의 평균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최빈값은 그냥 자주 나오는 값. 단, 이 값과 이 값은 딱 하나의 값이 나오겠지. 근데 얘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근데 이런 건 있어. 쌤, 그럼 셋 중에 뭐가 더 좋아요는 없거든? 자료의 특성에 맞게 자기가 쓰는 겁니다. 예를 들게. 봐봐.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을 냈더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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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점, 11점 이렇게 점수가 다 낮아. 근데 한 놈만 100점이야. 그럼 평균을 내면 이게 맞을까? 좀 오류가 생길까?
오류가 생기겠지. 얘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는 평균을 쓰지 않겠지. 그때는 자주 나오는 게 맞는 뭘 쓰는 게 좋다. 최빈가 같은 거 쓴다는 소리야. 이해가지? 그래서 자기가 그냥 보고 필요한 걸 갖다 쓴다는 생각만 있으면 되고 각각을 구할 줄만 알면 됩니다. 약간 산수야 여기는 진짜로. 간단하죠? 쉽게 갑시다. 539번 갑니다. 봐요. 4개의 별량이 있습니다. 평균이 얼마일 때? 8일 때. 자르자. 조건에서. 뭐 저건 뻔하지. 4로 나누면 되지. 내 아이의 합을. 이게 다겠지 그냥. 끝. 이게 평균이니까 그게 8이래. 됐나요? 그럼 뭐 당연한 거. 저 위에 있는 4개를 각자는 모르지만 더한 값이 얼마인 줄 안다? 32. 뭐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할 건 뭐야? 5개의 별량. 앞에 있는 A, B, C, D에 누구까지 더해져? 9까지 더해져. 평균을 낸다? 끝났네. 그럼 여기는 A, B, C, D 더하기 9를 뭘로 나누자? 5로 나눠. 근데 이 네세 합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2. 이 네세 합이 얼마라고? 32. 32 더하기 9는 41. 그럼 정답은 5분의 얼마? 41 끝. 이런 거라고. 이해가요? 다시 말하지만 머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괜찮아? 오케이.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얘들아. 두 번째 중앙값 파트입니다. 우리 아까 중앙값이 뭔지 봤어요. 중앙값의 특징, 자료를 크기 순으로 쌓여와야 돼. 그때 홀수계냐 짝수냐만 판단하면 돼요. 바로 갑니다. 542번 갑니다. 봐봐. 다음 자료는 봉사 동아리 A, B의 봉사활동 시간을 나타낸 겁니다. 보여요? 이게 A 동아리, B 동아리. 이제부터 간다. A, B 두 조의 봉사활동 시간에 각각 중앙값을 얘기하라고 그랬어. 중앙값이야. 그럼 봐봐. 자료가 딱 나와 있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야 돼. 크기대로 세워야 돼. 사람을 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A를 보는 순간 크기대로 세우자. 그럼 제일 작은 값이 얼마니? 10. 그 다음 작은 값이 23. 그 다음 작은 값이 25. 그 다음 작은 값이 32. 그 다음은 47이야. 이거 이해가? 일단 물어보자. 홀수계야, 짝수계야? 홀수계. 홀수계의 중앙값은 땡큐 가운데 있는 놈. 얼마다? 25가 끝나는 거야. 자, B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대로 배열하자. 제일 작은 게 8. 그 다음이 9. 그 다음 얼마? 11. 그 다음 얼마? 15. 그 다음 얼마? 20. 그 다음 얼마? 24야. 그치? 자료가 5개야, 6개야? 6개야. 그럼 가운데 놈이 둘이네. 이 둘의 몰래라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1과 15 더하면 얼마니까? 26. 평균하면 얼마다? 13. 얘가 중앙값이야. 정말 쉬워. 그냥 자료 해석이라서 여기는. 오케이. 자, 뭐 상문제도 없습니다. 쭉 넘겨서 하나만 할게요. 544번 보이니? 시간 준다. 그래도 풀어본다. 1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고민하는 형태입니다. (544번) 문제 하나 풀어보기. 힌트를 주면 중앙값이라고 나오는 순간 크기대로 세울 생각. 자,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9개의 수의, 근데 특징. PQR을 알아, 몰라? 몰라. 얘가 어디인지 몰라? 근데 이 아이 뭘 가지래? 근데 물어보자. 짝수계야, 홀수계야? 그럼 가운데 있는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물어보자. 7, 8, 9 빼고 쓴 거야, 크기대로? 잘 봐. 중앙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마지막에? 그럼 7, 8, 9가 앞으로 가야지 중앙값이 커질까? 뒤로 가야 중앙값이 커질까? PQR이 앞쪽으로 가야 중앙값이 커질까요? 뒤쪽으로 가야 커질까요? 봐봐. PQR이 만약에 2보다 더 작아봐. 앞에 몇 개가 있는 거야, PQR? 3개. 넷, 5번째. 얘가 중앙값이야.
근데 PQR이 뒤쪽에 있어 봐봐. 9개니까 5번째 아이가 중앙값이야. PQR이 뒤에 있어 봐봐. 그럼 5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구야? 8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PQR이 앞쪽에 있어야 중앙값이 커져요? 뒤쪽에 있어야 중앙값이 커져요? 뒤쪽에 있어야 커지는구나. PQR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PQR이 그냥 뒤쪽에 있는 경우 중앙값이 커진다고. 그럼 그 5번째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누가 된다? 8, 끝. 이게 그냥 답이라고. 이런 생각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요 지금? 오케이. PQR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냥 8보다 큰 값을 일 거야. 그럼 그래 쌤, PQR이 중앙값이 될 수는 없나요? PQR이 8보다 더 뭐하는 값이라고? 큰 값들이라고. 그러니까 8이 제일 크게 되겠지.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자, 정리하고 유형 3번 갑니다. 545번 최빈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다 얘기했던 겁니다.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의 무게가 수로 표기된 10개의 볼륨공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공의 무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얘기하라고 되어 있어. 이해가지? 하나씩 얘기하자. 하나씩. 배운 거 그냥 총 집합이야. 첫 번째 평균부터 얘기합시다. 평균부터. 자, 평균은 별량들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뭐한다? 나눠. 좀 귀찮아. 더하기 잘하자. 합니다. 11 더하기 9 하면 얼마? 20. 쓸까? 20. 둘씩 더할게. 13 더하기 11하면 24 더하기 8 더하기 11하면 19 더하기 8 더하기 12하면 20 더하기 10 더하기 7하면 17. 이걸 얼마로 나눠? 10으로 나누면 되지. 괜찮지? 다시 말하지만 더하기만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가요? 다 더하면 요거 딱 100하고 떨어져. 얘가 10이 되네. 이해가? 그럼 정답 얼마다? 10 끝. 이게 평균입니다. 쉽죠? 두 번째. 우리 방금 한 중앙값 합시다. 중앙값. 또 중앙값을 얘 그대로 보면 안 되지. 크기 순으로 나열을 먼저 해야 돼. 나열 먼저. 제일 작은 게 얼마니? 7. 그 다음에 8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쓸게. 7, 8, 2개. 그 다음 누가 있어? 9가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어? 10이 있어. 9가 있고 10이 있어. 그 다음 11이 3개 있고요. 11이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 12가 있고 그 다음 13이 있어. 이거 이해가? 자, 중앙값이야. 다 물어보자. 짝수개야, 홀수개야? 짝수개. 그럼 가운데 있는 2개를 봐야지. 그러면 5번째, 6번째가 되겠지? 5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랑 6번째. 얘네 둘의 평균을 내야 되겠지. 이해가죠?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을 내니까 2분의 얼마? 21 하고 끝나겠지. 괜찮죠? 오케이. 세 번째. 지금 방금 얘기했던 최빈값을 내자. 최빈값. 최빈값 아까도 말했지. 그냥 제일 자주 나오는 값이야. 표기한 게 깔끔해요, 이게. 그치? 제일 많이 나오는 값 누구야? 11. 끝. 진짜 쉬워. 그러니까 못 푸는 게 이상하다고, 여기는. 괜찮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까지 됐고요. 유형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위에 거 굳이 안 읽을게. 단 2가지만 보겠습니다. 548번 봐봐. 진짜 옛날 거 좀 하자. 오른쪽 줄기와 잎 그림은 잘라줘. 기억나? 줄기 잎 그림? 줄기가 있고 그 줄기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잎이 나옵니다. 이해가? 봐봐. 줄기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잎이 6, 7, 8, 9 하고 나오지. 이걸 그냥 나는 크기대로 세울게요. 그럼 줄기가 10의 자리, 잎이 1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이 별량들은 뭐 쉬워. 이 별량들을 쭉 해석을 하면 첫 번째 아이가 6, 그 다음 7, 8, 9. 이해가죠? 그 다음 아이가 얼마야? 10, 13, 15, 15, 18. 괜찮지? 그 다음 아이 얼마니? 23, 그 다음 27, 그 다음 29. 이런 아이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인 겁니다. 이런 자료들. 이제 간다. 중앙값을 얘기해보고 최빈값을 얘기해봐라 이랬습니다. 중앙값과 최빈값. 단 몇 명이니? 문제 써있어. 12명이야. 그럼 중앙값부터 갈까? 중앙값. 일단 12명이니까 짝수개야. 가운데 거 2개 더한 다음에 나누는 게 이해해야지. 가운데 거 2개 보자. 일단 30명이야. 12명이야. 그럼 5명 제쳐. 10명이죠. 가운데 2명이 몇 등? 5명. 가운데 있는 것 6번째, 7번째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얘네 보는 거네. 얘가 다섯 개 제외하면. 그럼 둘 더하면 얼마니까? 28이 돼. 중앙값 얼마다? 14. 끝. 이해가죠? 그 다음 뭘 물어보래 문제에서? 최빈값을 물어본다. 최빈값. 이건 그냥 많이 나오는 값이라 그랬어. 그치? 6 하나, 7 하나, 8 하나, 9 하나, 10 하나, 13 하나, 체크 15 두 개네. 18 하나, 23 하나, 27 하나, 29 하나. 그 최빈값 얼마다? 15. 끝. 이런 거라고 그냥. 다시 말하지만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이해가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550번 갑니다. 시간 줍니다. 오랜만에 막대 그래프 해석하다. 풀어본다. 막대 그래프 볼 줄 알죠? 쫙 별량들이 보이게 바꿔줘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막대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돼. 저걸 보고 별량들로 쫙 표기해요. 그리고 나 생각한다. 자, 천천히. 당연히 그래프를 볼 때는 가로, 세로가 뭘 뜻하는지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풉니다. 더하기 빼기 실수 안 나오게 조심해주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우선 이 막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물어보죠. 전체 몇 명이 있어 지금? 15명. 그럼 나는 15개의 별량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물어보자. 책을 몇 권 읽었냐가 별량인 거야. 물어보자. 여기가 권, 여기가 명. 한 권 읽은 사람 몇 명 있어? 2명. 저걸 그럼 별량으로 쓰면 이런 거 아니니? 한 권. 이거 이해가요? 2권 읽은 사람이 몇 명 있어? 4명. 저걸 풀면 2권. 이거 이해가? 3권 읽은 사람이 몇 명 있어? 5명. 3. 4권 읽은 사람 3명. 4. 마지막에 5권 읽은 사람 1명. 5. 이렇게 씁니다. 굳이 쓰잖아요. 저걸. 이해가? 나중엔 이걸 안 쓰고도 볼 수 있어야 돼. 이제부터 하나씩 가는 거야. 첫 번째 뭘 물어본다? 평균을 물어봅니다. 평균. 계속 말해. 평균은 별량들의 총 합을 별량의 개수로 뭐 한다? 나눈다. 그러니까 분모는 얼마겠어 그냥? 15가 되지. 자, 1이 몇 개? 2개, 2. 2가 몇 개? 4개, 8. 3이 몇 개? 5개, 15. 4가 3개, 얼마? 12. 마지막에 5가 하나가 되지. 이거 이해가? 그래서 저거 딱 나누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지. 저 계산하면 얘가 15분의 42가 됩니다. 굳이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만 쓸게. 근데 보기를 봐봐. 소수지. 소수 계산합시다. 그럼 42를 15로 나누면 여기가 2.8 하고 떨어집니다. 이거 이해가요? 단, 시험장 가면 이거 쓰는 게 시간 아까우면 그냥 바로 해. 한 권 읽은 사람 몇 명? 1 곱하기 2. 2권 읽은 사람 몇 명? 2 곱하기 4.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지? 그 다음 두 번째 갑시다. 문제에서 뭘 물어요? 중앙값을 보래. 중앙값. 자, 중앙값이면 중요한 건 뭐다? 짝수겠냐 홀수겠냐? 몇 명이야?
15명. 그럼 홀수계 내 가운데 있는 거야. 잘 생각해. 15이야. 가운데 있는 아이는 몇 번째일까? 가운데는 몇 번째일까? 크기대로 나눴을 때. 8번째지. 7명 가운데. 8번째야. 그럼 8번째를 이렇게 봐도 되지만, 세라고. 몇 명 있어? 몇 명 있어? 그럼 6명이 되지. 2명. 여기 있네. 이해 가요? 아니면 1, 2, 3, 4, 5, 6 아까 말했던 6이야. 7, 8 얼마다? 3 이렇게 그냥 발 줄 알아야 돼. 다시 봐. 8번째야. 1, 1, 2 2, 2, 2, 2 넷 하면 6명. 3, 3, 3 계속 가는 거잖아. 8번째가 3이겠지. 이해하죠? 마지막 최빈값. 최빈값은 더 땡큐. 저렇게 막대 그래프에서 최빈값이 제일 땡큐야. 제일 많은 거잖아. 제일 많은 건 몇 번이야? 3건. 끝. 이렇게 끝난다고. 이해 가요 지금? 뭐 전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지만 마. 오케이. 자, 이제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총 섞여 있는 문제들 가겠습니다. 유형 5번이고요. 551번부터 갑니다. 내가 고민할 문제들은 시간을 조금씩 줄 거야. 갑니다. 4개의 별량의 중앙값이 14일 때 잘라줍니다. 저기까지만 해석하자. 자, 또 중앙값이야. 고민할 건 홀수계냐 짝수계냐. 크기대로 나열하게. 몇 명이야? 몇 개의 별량? 4개의 별량이야. 근데 중앙값이 얼마래? 약간의 고민. 잘 봐. 9가 있고 13이 있고 27이 있고 A가 있어. 고민을 왜 해야 되냐면 A가 잘 봐.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크기 들어섰을 때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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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이거 이해가? 근데 그 값의 중앙값이 얼마래? 그럼 A 누군가 2개를 더해서 평균을 냈더니 14라는 거잖아. 그럼 드는 생각. 짝수기인데 중앙값이 14야. 그럼 가운데 있는 둘의 합이 얼마란 소리야? 28이란 소리야. 맞아? 28이야.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28보다 뭐해? 그지? 이렇게 되면 28보다 뭐해? 작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그럼 A가 들어있겠네. A가 어디 있겠어? 자, A가 여기 있어봐. A랑 13이야. 28이 되겠니? 얘가 13보다 작은데? 안 되지? 그럼 A가 어디 있다는 소리야? 이쪽에 있다는 소리지. 아, 그래서 A는 어디 있다? 이쪽에 있다. 이거 이해 가요, 지금?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의. 즉, 13 더하기 A가, 얘가 28이라고. 그러니까 A값 얼마가 된다? 15. 이렇게 유추 가능하다고. 괜찮지? 여기까지가 1단계야. 이런 생각은 해줘야 돼. 과연 A가 어디 있을까? 그 다음 가는 거야. 나 이 아이 몰래 평균을 내래. 따라서. 평균을 내는 건 더 쉽지? 다 구했으니까 이미 더합시다. 9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27을 4로 나누는 거지. 괜찮아요? 27과 13을 더하면 얼마? 40. 얘 더하면 55. 얘 더하면 64가 되지. 그러니까 64야. 이걸 4로 나누는 거야. 그럼 4, 1은 4, 4, 6에 24 끝나겠지. 평균 얼마? 16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센스는 있어야 돼. 과연 A가 어디에 놓일까?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에 놓인다는 건 이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을 가져야 돼. 시간 주겠습니다. 이런 머리 쓰는 문제들. 556번 풀어봅니다. 2분. 조금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시간 주면서 갈게요, 여기는. 고민을 좀 해야 돼. 평균이 10이고 중앙값이 12인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가 있어. 이때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게 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순서쌍이니까 케이스가 여러 개일 수 있는 겁니다. A, B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쭉 나열해 봐서 총 몇 개의 순서쌍이 나오는지.
자,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 시간상. 갑니다. 평균이 10이고 중앙값이 12인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가 있어. 그러니까 별량이 몇 개래? 3개인 건 확실하지. 근데 분명히 써 있어. 평균이 얼마? 10. 중앙값이 얼마? 그럼 가운데 있는 놈이 얼마라는 소리야. 그럼 그냥 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끝. 그러니까 제일 작은 놈, 크기대로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제일 작은 놈과 큰 놈에 대한 고민인 거야. 나 아직 안 쓴 조건은 뭐다? 평균이 얼마라는 거. 그 다음 갑니다.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뭐라고 하고? A. 아, 너가 A인가 봐. 제일 큰 수를 뭐라 그러자? B. 여기다 놓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가. 근데 문제에서 분명 평균이 10이라고 했어. 그럼 평균을 바로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3분의 1. 세 개를 뭐 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12 더하기 B가 되지. 그 값이 얼마야? 10이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얼마가 되고? 12를 넘기면, 아, 여기서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18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 이제부터 A, B의 순서상을 찾는 건데, 조심할 것, 요 순서대로인 거지. 그러니까 A보다는 누가 더 큰 거고, 12. 12보다 누가 더 큰 거야? B.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 세 무슨 수? 세 무슨 수라고 돼 있니? 자연수라고 돼 있어. 그럼 생각을 하자고 자연수는 1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 B의 순서상을 만드는 거야. 하나씩 넣으면서. A가 1이면 B는 얼마가 되니? 17이 되지. 이거 이해가요? 하나 이렇게. A가 2면 B는 얼마가 돼? 16 이런 식으로. A가 3이면 B는 얼마? 15. 이거 이해가? 쌤 그럼 무한히 쓰나요? 아, 이런 힌트 있잖아. A가 4면 얘 얼마? 14. A가 5면 얘 얼마? 13. A가 6을 쓰는 순간 12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지. 12보다 뭐 해야 되니까? 커. 이제 끝난 거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순서쌍은 총 몇 개 나온다? 5개의 순서쌍이 나오지. 이해가요 지금? 물론 추가적으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추가 A 플러스 B의 다시 A 곱하기 B의 최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 왜? A, B가 상황이 여러 개잖아. 근데 그 둘을 뭐 한 게? 곱한 게 최대이고 싶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하면 얼마? 17 이렇게 곱하면 32 이렇게 곱하면 45 이렇게 곱하면 56 이렇게 곱하면 65. 그러니까 얼마를 써야 돼? 이러면 65 이렇게 쓰는 게 답이 되는 거고. 이해가죠? 케이스를 쪼개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 문제 더. 3분. 밑에 있는 557번도 풀어줍니다. 고민하는 문제들은 시간을 줄 겁니다. 개념을 익히는 개념이란 보다 고민을 좀 하는 문제들. 무작정 뭐 이렇게 찍어봐도 되지만 합리적으로 자꾸 생각해 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조건들을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버릇하는 게 그게 포인트가 돼. 일곱 개의 별량이 있다고 얘기했고 2, 4, 4 주고 나머지 모르는 거야. 네 가지는. 최빈값과 평균이 5입니다. 7개의 별량 중 제일 큰 놈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요 4개가 뭔지 몰라. 크기도 몰라. 2, 4, 4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는 없어. 단 중요한 거 하나 나와. 최빈값과 평균이 얼마라고? 최빈값이 5라는 게 큰 힌트죠. 최빈값이 5야. 최빈값이 5래. 근데 얘들아 여기 이미 4가 몇 개니? 그럼 5가 4의 개수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5가 몇 개일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3개일 수도 있고 혹은 4개일 수도 있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치? 아 그러니까 케이스를 쪼개 풀어야겠다. 첫 번째 최빈값 5가 3개일 수도 있고 두 번째 5가 4개일 수도 있다. 우선 최빈값만 보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치? 그럼 물어보자. 여기부터 할게. 왜? 5가 4개면 이게 완벽하니까. 만약에 5가 4개라면 이때 평균을 내보겠다고. 평균을.
그럼 자료가 지금 7개고요. 5가 4개고, 그럼 5, 4, 20에 4, 4, 2니까 이거 10이지. 그럼 얘가 7분의 얼마가 돼? 30이 돼버리거든? 근데 분명히 평균인데 얼마라 그랬어? 5. 그럼 이게 안 되네, 그치? 이해가? 아, 그러면 5가 몇 개라는 소리야? 3개라는 소리야. 5가 3개라는 소리야. 그리고 이런 것도 힌트다? 5가 4개였더니 5보다 값이 작지? 그러면 5 말고 들어갈 이 수는 5보다 뭐 한 수겠어? 큰 수겠지, 더. 그러니까 평균값이 올라가겠지. 이해가요? 난 여기를 K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얘도 평균을 내보면 평균을 내는 거 똑같이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면 여기가 5가 7이 있고요. 4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 10이고 저거 15고 플러스 K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이거 얘가 그 값이 얼마다? 5가 되겠지. 그럼 올라가면 저기가 25 플러스 K가 되고 제가 얼마? 35가 돼요. 아, 그럼 내가 원하는 요 K 값이 얼마가 된다? 10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지. 괜찮죠? 끝! 여기까지가 1차적인 내용 끝입니다. 대표값이야. 괜찮니 얘들아? 오케이. 오른쪽에 한 파트만 더 가겠습니다. 오른쪽 봐봐. 유형 6번 가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편차 동그라미. 편차는 좀 알아야 돼.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와 얘가. 편차란 우선 정의부터 갑시다. 정의부터 되게 쉬워. 편차란, 편차의 의미란 써 있어. 별량 빼기 뭐라고 돼 있니? 평균인 거야. 즉 뭔 소리냐면 각각의 별량이 있지. 그럼 그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뭐가 나와? 평균이 나오지. 그럼 그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각각의 편차가 나옵니다. 이거 이해가요? 다시 말해.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그럼 여기서 뜻하는 건 뭐다? 별량마다 편차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별량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별량마다 편차가 있다 이런 말은 없는데 꼭 써줘요. 편차마다 별량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럼 봐봐. 마치 이런 거지 않아? 이걸 조금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쭉 수많은 자료들 별량의 평균을 내지. 평균을 내. 그럼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얼마큼 떨어져 있나 얼마큼 위에 있나가 확인이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럼 그 편차들을 다 더하면 왠지 얼마가 될 것 같아? 0에 수렴합니다. 이해가요? 왜냐면 평균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되는 게 편차의 성질인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건 꼭 기억해줘요. 괜찮지? 오케이.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바로 밑에 있는 558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봐봐. 다음 표현은 A, B, C, D 5명의 수학 점수에 대한 편차야. 재미난 거. 별량을 주지 않고 편차를 줬어. 이거 이해가? 근데 밑줄. 평균이 얼마다? 76입니다. 그럼 생각하자 얘들아.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별량은 저 등식을 정리하는 거지. 얘를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편차에다가 뭘 더하면 돼? 평균을 더하는 거야. 얘가 편차에다가 평균을 더하면 그게 별량이구나. 그럼 저 표가 이제 바뀌어. 요 표가 바뀌어. 어떻게 해요? 5명이 이렇게 있지? 나 이들의 별량을 얘기할 겁니다. 이해가지? 그럼 봐봐. 편차 더하기 평균이 얼마라고? 거기다가 이 편차들 다 뭐하면 된다고? 더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아이는 76에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얼마니? 73이야. 두 번째 아이는 70 얼마? 2야. 세 번째 아이는 70 얼마? 9야. 네 번째 아이는 더하면 얼마야? 82야. 마지막 아이는 76 더하기 얼마가 된다? X야. 쌤, 그럼 X는 어떻게 구해요가 문제일 수 있거든? 나 아까 얘기한 거 있어. 편차들의 총합은 얼마다? 0. 이거부터 하고 가는 게 맞았어, 원래는. 그러니까 이 편차들을 다 더하면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 4, 마 3, 마 7. 이렇게 더하면 9. 그럼 이거 2거든? 그럼 얘는 얼마나 소리야? 그럼 마 2라는 게 깔려 있는 거라고, 사실은. 여기가 마 2야. 그럼 2가 얼마다? 74야. 이거 이해가?
끝! 마지막 뭘 물어봐? 이 수학 점수는 별량을 물어봅니다. 이 수학 점수는 얼마가 된다? 74 하면서 끝나는 게 되지. 괜찮아요, 지금? 오케이. 자,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유형 7번까지만 오늘 딱 다룰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내용 하자. 자, 다시 앞으로 와요. 다시 앞으로 와. 여기만 봐. 앞에 거 필요 없어. 통계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다시 러프하게. 우선 기본 목차에 대한 설명. 지금 통계 배우고 있어. 첫 번째 배운 게 무슨 값? 대표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두 번째 배우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산포도라는 게 있어. 산포도야. 쌤, 산포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기억해. 얘는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뜻하는 아이야. 다시 말해. 자료가 뭐해져 있는 정도? 퍼져 있는 정도. 퍼져 있는 정도를 뜻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자료가 퍼져 있다면 뭔가 기준이 있지 않겠니?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퍼져 있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포인트,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그럼 잘 봐, 얘들아. 잘 봐. 여기 1반이 있고 여기 2반이 있어요. 맞아? 얘 평균 점수 70이고 얘도 평균 점수 70이야. 평균은 어떠니? 같아. 근데 얘는 잘 봐. 막대 그래프로 생각해. 평균 70의 애들이 제일 많고, 그치? 뒤로 갈수록 조금씩 애들이 이렇게 작아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65점, 75점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근데 얘는 평균이 70점이잖아. 그치? 근데 애들이 골고루 이렇게 있어. 다 70으로. 60점대, 뭐 80점대 애들 이렇게 골고루 있다고 쳐봐. 그럼 평균에 얘가 더 몰려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얘는 평균이 좀 더 퍼져 있고. 그러면 산포도가 얘는 좀 더 작은 거고, 얘는 좀 더 뭐한 거다? 큰 거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평균에 몰려있으면, 기준에 몰려있으면 산포도가 작은 겁니다. 얘가. 그럼 이제부터 잘 봐. 이 산포도의 대표적인 아이가 두 가지 있어. 그러니까 대표값의 대표적인 아이가 평균, 최빈값, 중앙값이 있듯이 산포도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해. 하나가 분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분산이 뭐야? 그럼 산포도의 한 종류야 라고 얘기하면 돼. 그냥 이해가지? 대표값에 뭐 있어?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있듯이. 이해가요? 또 하나가 표준 편차라는 아이가 있어. 이들의 계산식을 알아야 돼. 이해가죠? 통계는 되게 기계적 학문이야. 사실은 실제로는 사람이 손으로 쓰지 않는다. 대학 가면 다 엑셀로 돌린다. 우린 그걸 계산하는 방법 알면 돼. 첫 번째 기억해.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저기 식이 있지. 저 식이 예쁘지 않아. 이렇게 기억해요. 편차. 저기 없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라고 얘기해줘.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잘 봐. 각각의 별량마다 각각의 편차가 있을 거야. 그치?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했어. 그럼 그 각각의 편차들을 다 뭐해서? 제곱해서 더한 그걸 별량의 개수를 나눠? 이게 평균이란 소리야. 그래서 저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 얘는 별량의 개수. 왜? 평균이니까. 그치? 여기는 편차 제곱의 합. 편차 제곱의 총합. 이렇게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 단, 그 아까 표를 생각해. 별량, 평균, 편차표가 있어. 그걸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얘는 쉬워. 왜? 무조건이야. 루트 분산이야. 그 말은 뭐야? 분산 구하는 거에다 루트만 씌우면 표준 편차를 하는 거야. 이해하지? 끝. 요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됩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지? 요 정도만. 요 정도만. 그러니까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그냥 순서가 이럴 수밖에 없어. 무조건 평균이 먼저야. 그 다음 편차. 순서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 다음 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 끝. 이런 순서로 문제의 흐름은 생길 수밖에 없어.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되니까. 이해가지? 이런 흐름만 기억해줘. 자, 대표적인 문제만 딱 풀자. 561번 체크. 잘 봐요. 561번.
561번 갑니다. 너무 졸려한다. 승민아 괜찮니? 소희야 괜찮아? 국어인들이 너무 졸려한다 지금. 괜찮지? 봐봐. 자, 다음은 어느 농구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얻은 점수에 대한 밑줄 쳐. 편차야. 됐어요? 나 마지막에 뭘 물어보니? 표준 편차야. 그럼 생각하자. 역으로 추론하자. 표준 편차는 정의야, 정의. 약속을 한 거야.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분산이라고 했고요. 맞아요? 역으로 하는 거야. 분산은 뭐라고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치? 이게 그냥 다 정의고 약속이야. 이렇게 계산하자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평균이네. 그럼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걸 별량의 개수로 나눠야 되네. 그치? 그럼 이제 가는 거야. 편차가 2야. 제곱하면 얼마? 4. 1을 제곱하면 1. 마일 제곱하면 1. 0 제곱하면 0. 마일 제곱하면 4. 얘가 몇 경기? 5경기. 그러면 2네 2. 짠, 이게 2야. 끝났어. 그럼 내가 원하는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된다? 루트 2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지. 너무나 당연한 거. 편차를 다 더해봐 얼마가 되니?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괜찮죠? 오케이. 라스트 문제 뒤에 넘겨봅니다. 566번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오늘 딱 한다. 566번. 이러면 기본은 끝난 겁니다. (566번) 아까랑 되게 비슷해요. 중앙값과 최빈값이 5이고 평균이 4다. 여기서 ABC를 얻을 수 있죠. ABC 중에 누가 더 큰지는 그냥 내가 설정해도 돼. 뒤로 갈수록 더 크다고 생각해서 ABC는. 분산을 마지막에 얻습니다. 분산을 구할 때는 평균을 먼저 얻어서 편차를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분산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포인트가 중앙값과 최빈값이 5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 특히나 최빈값이 5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평균이 4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라스트 문제. 난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최빈값이 5라는 것부터 해석하자. 최빈값이. 각각의 조건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봐봐. 최빈값이 얼마다? 5야. 근데 봐봐. 1 하나, 3 하나, A, B, C지. 그럼 저 5가 미니멈 몇 개? 2개. 맥시멈 3개일 수 있어.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2개라고 할까요? 얘가 2개일 수 있나? 그치? 그럼 봐봐. 만약에 5가 2개야. 그러니까 A, B가 5라고 내가 생각하고 풀게. 그러면 평균이 5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미지수야. 그치? 그럼 그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4라고 돼 있거든? 맞아? 근데 이거 실제로 다 더해봐. 10, 14. 그러니까 14 더하기 C가 20이 되면서 C가 6이 돼. 그치? 그럼 5개 수가 1, 3, 5, 5, 6이야.
그럼 중앙값이 5일 수도 있고 최빈값이 5일 수도 있고 평균이 4일 수도 있으니까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라고. 쌤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3개라고 했으면요, 이게 만약에 3개라고 했으면 평균을 냈을 때 1 더하기 3 더하기 이게 5 더하기 5 더하기 5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5분의 얼마가 돼? 5 하면 15, 얘도 하면 19가 돼버리지. 근데 아까 평균이 얼마라 그랬는데 4가 될 수가 없다고 이건. 아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거구나. 이해가? 그럼 이제부터 잘 봐. 그럼 내가 별량들을 싹 체크할게. 별량을. 제일 작은 게 1이고요. 그 다음이 3이고 그 다음 5, 그 다음 5, 제일 큰 게 6이야. 그치? 그럼 내가 이 밑에 뭘 쓸 거냐면 잘 봐. 편차를 써야 돼. 편차를. 단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반대로 빼지 마. 뭐에서 뭘 뺀다? 별량에서 뭘 뺀다 그랬니? 평균을 뺀다 그랬어. 그치? 내가 지금 표에다 별량을 쫙 쓴 거야. 그다음 아까 평균은 이미 써 있어. 얼마라고 돼 있어? 4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1 빼기 4가 되니까 마3, 3 빼기 4가 되니까 마1, 5 빼기 4가 되니까 1, 6 빼기 4가 되니까 2가 돼. 이거 이해가? 당연한 것, 편차를 다 더해봐. 얼마야? 0 되는 거야. 그럼 난 이제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분산을 구할 수 있다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하자. 마3을 제곱하면 9, 그 다음 1, 4가 되지. 별량은 5개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10, 11, 12, 16이지? 5분의 얼마가 되는 문제? 16. 이런 순서로 가는 거라고. 이해가요? 통계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 표를 그려놓고 뭔가 푸는 문제. 이 별량표를 그리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확 들어오거든. 괜찮지? 요 앞부분까지는 대표값에 관련된 문제고, 요 뒤에가 산포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괜찮지? 끝! 여기까지. 자, 숙제만 체크합시다. 앞쪽부터. 다시 말하지만 우리 넘어가서 테스트 보는 건 계속 앞부분을 볼 거야. 계속해서 난이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갑니다. 앞에 522번부터 538번 522538 체크할게요. 숙제 522538 해주고요. 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그냥 다네. 539부터 566 539부터 566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지? 오케이.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공통수학 1 이어서 나갑시다.